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상승장에 이더리움 1000만 원 넘을 것이라고 얘기한 라크 데이비스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9월 18일 날 오지코인 데일리에 방영이 됐었는데요. 사회자가 굉장히 스파이시한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사회자가 이번에 상승장, 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수익률, 그 측면에서 물어본 거죠. 100%라고 라크가 답을 합니다. 자, 지난 사이클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동일할 거다. 자,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모두가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엄청 크게 증가할 것이고 또 반면 이더리움은 쓰레기다, 뭐 0으로 갈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것이다. 과거에 그랬었죠. 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것이고 이더리움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내려갈 것이다. 모든 자산은 자신의 어떤 시기가 있죠. 때가 있는 법이다. 자, 그렇다고 이더리움의 투자 수익률이 뭐 비트코인보다 50배 더 높지는 않겠다. 예를 들면 상승장 끝에 비트코인이 약 5배 정도 오른다면 이더리움은 뭐 7배, 8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더 비트보다는 이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만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가 있죠. 근데 이제 반면 이더리움 호재는 훨씬 많다. 첫 번째, 매우 단단한 돈이다. 뭐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도 공급량, 뭐 반감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공급량이 증가하는데요. 이더리움은 쓰면 쓸수록 그걸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공급량이 감소하는 돈이다. 세 번째, 총 2,500만 개의 이더리움이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공급량의 21%가 시장에서 사라진 거죠. 네 번째, 뭐 요즘에 레이어 2, 뭐 베이스다, 그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뭐 여러 가지 있죠. 어쨌든 이더리움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지금 5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전부 다 이거 지금 스테이킹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분명한 건 비트보다 이더리움의 사용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죠.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질문이 좀 쉬웠나 보죠. 좀 더 재밌는 질문 갑니다. 자, 이더리움 알트코인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 ETF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블랙락 하는데 왜 그렇게 그게 빅딜이냐?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대기 자금이 엄청납니다. 자, 재밌는 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조그마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하지 않다. 두 번째, 본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복잡하게 키를 다 뭐 몇 개씩 뭐 이렇게 암호 설정하듯이 이런 거 관리하고 직접 저장하고 싶어 하는 기관 투자자 한 명도 없다. 자, 그들은 규제된 상품을 사서 기업 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길 원합니다. 그 증권사가 뭐 은행이 알아서 보관해 주는 거죠. 자, 거래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라도 엄청난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자, 지난 2021년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었죠. 그때 3, 4만 개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샀다는 얘기죠. 자, 캐나다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 2% 정도 차지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50에서 54%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시장이죠. ETF는 어떻습니까? 북미는요,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 ETF 거래량의 98%를 지금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ETF는 지금 북미에서 이제 코인은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신이 된다? 이 비율이 99.5%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압도적이죠. 이건 좀 지나가다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승인이 되면요.
너무 심하게 급등을 했다. 참고 참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저는 분할 익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금 ETF, 현물 ETF 차트입니다. 이제 금 가격이죠. 이제 2004년도에 처음으로 ETF가 론칭이 됐을 때 금의 가격이 약 8년 동안 4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요, 8년이나 걸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단기 급등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뭐 금이나 주식,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거에 비해서 주기가 훨씬 짧고요. 시장이 뭐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올랐다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뭐 지금 조금 뭐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때 비하면 지금 2004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있고요. 투자 뭐 인프라도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단기 폭증을 할 수 있고 반면에 더 이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심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조금 팔았다 다시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순식간에 최소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누군가 살 거라고 봅니다. 제 예측은 대략 한 4조에서 5조 되는 돈이 글로벌 거래소의 총 비트코인 물량의 절반을 한꺼번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정도 돈이 이제 한꺼번에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4조, 5조나 되는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현정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다 살 수도 없죠. 왜요? 거래소는 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버리면 가격이 금방 이제 팍팍 올라가 버리겠죠. 계속 뭐 웃돈을 주고 추격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 뭐 FTX 뒷단에서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야겠죠. 그 친구들은 다 장외 거래를 합니다. 물량이 크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신청할까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라크가 답을 하죠. 뭐 영어로 almost guaranteed란 단어를 씁니다. 비트 되면 몇 개월 내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블랙록이 신청할 거다. 자, 이전에 캐나다를 다시 언급합니다.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다음에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줄줄이 승인을 받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주 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었죠. 한번 이제 댐이 무너지면 그냥 이렇게 주르륵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이다. 그 이유가 뭐냐?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은요, 금 ETF를 사는 것과 같다. 뭐 좋은 일이죠. 근데 하지만 이더리움 ETF를 매수하는 것은 사회자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애플 주식 사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더리움 ETF, 이 현물입니다. 이걸 사면 왜 애플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일 배당금을 받으면서 크립토 최대 혁신적인 부문에 크게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도 받고 큰 혁신에도 베팅을 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애플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만약 당신이 레이어 2다, NFT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블록체인 게임 이런 부문에서 큰 확신이 있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면 그 모든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들이 좋아하는 배당금, 이자까지 준다. 제가 볼 때 이거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예측까지 물어보는데요. 이더리움 가격 10,000달러 넘어가겠죠?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2017년 12월 달 크립토 시총이 1 trillion 달러였죠. 근데 21년도는 3T까지 갔습니다. 3 trillion까지 갔는데요. 지금은 다시 1 trillion 달러까지 좀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이 오면 크립토 시청이 뭐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기존의 2배 혹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갈 텐데 자, 저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돈 한 2억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대비 약 6배 정도 오르는 건데, 이더리움은 약 8배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더리움은 우리 돈으로 했을 때 약 1,800만 원, 1,90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기억할 건 앞서 예측한 그 코인 최고 가격, 최고점에서 코인을 전부 팔고 나올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겠죠. 당신은 이 코인을 최고가에 팔아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다. 자, 그래서 주요 언론, 인플루언서들이 막 뭐라고 떠드는 것 외에도 다른 지표들을 잘 살피면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할 겁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 가볼까요? 이제 긴장하고 있죠. 이제 땡땡 코인과 또 다른 코인 간 비교하면서 뭐가 더 나을까요? 이런 좀 이제 곤란한 질문이죠.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 솔라나와 카르다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솔라나가 카르다노보다 좀 더 성공할 확률 더 높지 않을까요? 이제 물어보니까 좀 이거 되게 짓궂으시네. 자, 큰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이지만 좋습니다. 자,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카르다노의 발전이 굉장히 느렸었다라고 답을 하네요. 사실,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면 2년 전 카르다노 코인을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약 50배 수익을 가져갔으니까 괜찮았죠? 라고 스스로 라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참고로 코인으로 수백억 이상 번 자산가입니다. 자, 올해 카르다노의 TVL, 이제 Total Value Locked라고요. 그 코인에 묶여 있는 디파이의 총 금액입니다. 이거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태계에 그 코인에 돈이 많이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올해 300% 정도 상승한 거는 되게 좋은 사인이다. 실제로 250% 올라서 이런 기사가 떴었죠. 근데 왜 가격은 안 오를까요? 라는 기사입니다. TVL은 그 코인의 경제 활동의 어떤 지표이자 그 생태계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충 TVL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태계에 돈이 더 많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빨간색이 그 A다. 카르다노의 가격이고요. TVL은 이게 파란색이죠. TVL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가격은 그렇게 조정을 요즘 좀 겪고 있죠. 재미가 없죠. 자, 그런데 지난 5년, 6년간 있었던 카르다노보다 최근 얼마 안 된 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코인베이스 레이어 2죠. 이 베이스의 TVL이 더 클 겁니다. 자, 얼마 전에는 이제 솔라나까지 넘어섰다는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요. 제가 TVL을 좀 한번 뒤져봤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돈이 TVL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죠. 이더리움이 1등. 2등이 조금 의외죠. 자, 트론입니다. 3위 바이낸스, 4위 아비트럼, 5위 폴리건, 6위 옵티미즘, 7위 아발란체, 이 9위에 코인베이스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10위에 솔라나가 랭크되어 있네요. 이 두 개도 있지만, 그럼 카르다는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카르다노의 TVL이 낮다기보다는요,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의 최근 상승세가 무섭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앞서 보셨던 탑 10 안에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지금 3개, 4개씩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올해 카르다노 TVL이 많이 올랐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베이스보다도 TVL이 낮다는 건 좀 아쉽다. 카르다노 커뮤니티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혁신이 느리고 TVL 성장률도 느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에 투자할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솔라나는 어떠냐? 자, 수백억 자산가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자, 올해 그가 대량 매수한 코인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투자자들 위한 조언을 했는데요. 시간상 다음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